진동. 안녕하세요, 카가이의 이창희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스타리아 라운지를 시승을 해보려고 이렇게 고향 모터 스튜디오까지 왔는데 또 이상한 데를 이제 불러줘가지고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빠져나오는 중인데, 다행히도 우리 현대 측에서 배려를 해준 덕분에 올 때는 제가 2열에서 승차감을 한번 느껴봤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2열에서 느꼈던 점, 카니발이랑 가장 비교를 많이 하시는 모델이겠죠. 이 모델은 스타리아 라운지의 7인승입니다. 그리고 등급 자체는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라서 한 4,13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거기다가 4륜을 넣었기 때문에, 4륜에다가 썬루프 이것저것 다 넣었기 때문에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5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스타리아의 파워트레인은 총 두 가지로 나옵니다. 2.2 디젤과 3.5 LPI 엔진이 들어갔는데요. 2.2 디젤은 여러분들이 이 차량이랑 가장 많이 비교를 해보실 카니발이랑 같은 파워트레인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카니발 같은 경우는 202마력이 나오는 반면에 스타리아는 177마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야, 너무 엔진이 디튠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스타리아에 들어가는 엔진 2.2 디젤 엔진의 최대 토크가 저 RPM에서 나오도록 세팅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마력을 보통 산출을 할 때는 RPM 곱하기 토크기 때문에 RPM이 낮아지면 당연히 마력도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스타리아에 들어가는 2.2 디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 RPM에서 고출력이 나오도록 세팅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시내 주행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카니발보다는 좀 더 시원시원함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이 2.2 디젤 차량인데, 확실히 초반 토크에 대해서는 카니발보다는 좀 더 리스폰스가 좀 더 즉각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워트레인이 3.5 LPI 엔진이 들어가는데요. 이 엔진 같은 경우는 K8에 들어가는 3.5 LPI 엔진과 동일한 엔진이고, 출력과 토크도 동일합니다. 근데 출력이 240마력이나 돼요. 거기다가 가격 또한 30만원 저렴하기 때문에 보통 가스차에 대한 안 좋은 추억 그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LPI가 그래도 꽤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신에 LPI 3.5 엔진을 선택을 하면 4륜이 안 들어가요. 약간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도, 카니발에는 4륜이 없는데 스타리아는 4륜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디젤 엔진만 4륜이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3.5 LPI 엔진을 선택을 하면 애프터블로우도 들어가지 않고요, ISG라고 해서 공회전 시 엔진을 잠시 꺼두는 기능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LPI의 마력 자체도 그렇고 MVH 자체도 LPI가 좀 더 뛰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3.5 LPI의 승을 들어주고 싶네요. 연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유류비 자체가 가스가 훨씬 싸죠.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 자체는 디젤과 그렇게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LPI는 일단 제쳐두고서라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2.2 디젤 어떤 느낌이냐, 카니발이랑 똑같은 그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MVH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노이즈는 그래도 나름 카니발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잡은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진동이 문제예요. 카니발에서도 진동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플랫폼이 변화를 했습니다. 이 플랫폼 같은 경우가 대중적으로 쓰이는 그런 3세대 플랫폼이 들어갔어요. 많은 분들이 플랫폼의 차이를 그냥 그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플랫폼이 변함으로써 MVH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3세대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무래도 저중심 설계와 강성이 좀 더 올라갔으면서 서브프레임의 형상이 H 형상에서 우물정자 형상으로 변하면서 하체로부터 오는 진동을 잘 흡수를 해주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 전 모델이었던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플랫폼이 후륜 기반이었고 판스프링이 들어갔지만, 제가 타고 있는 스타리아 라운지는 전륜 구동 기반의 멀티링크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카니발이랑 똑같은 플랫폼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타리아 밴 같은 경우는 스프링 타입이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짐차로서 쓰기 좋게끔 밑에 지지를 좀 더 견고하게 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이 변해서 승차감은 어떠냐, 제가 어제 질문을 받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승차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열 같은 경우는 카니발이랑 비슷해졌습니다. 스타렉스랑 비교하자면 말도 안 되게 승차감이 괜찮아졌고요. 카니발과 비교를 하자면 1열은 좀 더 비슷하다. 물론 이 지금 시트 포지션 자체가 카니발보다 좀 더 높아서 아무래도 롤에 대해서는 좀 더 불리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승차감 자체만 따진다고 보자면 카니발의 1열과 비슷하다. 거기다 좀 더 보태자면 카니발 승차감의 단점은 너무 물렁물렁한 서스펜션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약간은 딱딱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타리아를 딱 타시면 카니발만큼 승차감이 괜찮은데 거기서 좀 더 하드한 느낌이 살짝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올 때 일단 제가 2열에 타고 1열에 인스트럭터님이 인도를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7인승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보통 7인승을 사는 이유는 2열에 있는 그 시트거든요. 릴렉션 시트 때문에 7인승을 많이들 구매하실 텐데 그 진동이 올라옵니다. 기분 나쁜, 불쾌한,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진동이 올라와요. 소음은 생각보다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디젤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엔진의 소리가 잘 유입이 안 돼요. 2열에 앉으시면 디젤 엔진의 진동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래도 제가 스타리아를 칭찬해주고 싶은 건 이렇게 크기가 커졌습니다. 카니발과 대비해서 총 길이 자체는 10cm가 늘어났고요. 전고, 그러니까 천장 자체는 25cm나 늘어났습니다. 물론 휠베이스도 그만큼 늘어났고요. 이렇게 크기가 커지면 사실상 차량의 승차감을 업그레이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스타렉스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이 스타리아의 승차감이 좋게 다가왔던 점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 왼쪽의 암레스트랑 오른쪽의 암레스트의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이 맞기 때문에 자세가 좀 더 올곧고 내 허리가 더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크기가 커졌는데 그 정도의 승차감을 유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개발은 잘 된 차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쟁 모델인 카니발이랑 비교를 해서도 카니발에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게 시그니처 트림의 9인승이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게 스타리아 라운지의 인스퍼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가격적으로는 스타리아가 63만원이 더 비싸게 되거든요. 근데 더 좋은 게 스타리아에는 서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 나파 가죽, 2열 통풍 시트, 그런 게 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렇게 봤을 때 이 스타리아의 가장 아쉬운 점은, 옵션으로서는 카니발에는 12.3인치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데 스타리아 라운지는 10.25인치가 들어간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착자감 자체도 시트 포지션이 좀 더 위에 있으면서 벨트 라인에 손을 얹을 수 있고, 그래서 몸의 균형이 맞은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착자감 자체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개방감에 있어서는 스타리아를 따라올 차량이 없습니다. 버스 아니고서요. 일단 앞에 이 전방 시야 자체도 계기판이 상대적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내려와 있고, 앞에 이 캡포워드 스타일이라 앞유리창이 굉장히 광활합니다. 그리고 지금 썬팅이 안 되어 있어서 너무 더워요. 제가 그 정도로 유리창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많다는 점, 이 차량을 사신다고 하시면 틴팅은 좀 더 좋은 걸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유리가 많아지면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불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 스타리아의 안전성도 좀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문의를 주셔서 제가 현대 측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현대 측에서는 일단 KM캡의 안전성 테스트에서는 1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되게 체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한 게, 지금 1열의 창문을 내리면 1열이 내려가다 말아요. 이 이유는 뭐냐, 벨트라인에 손을 많이 얹고 운전을 하실 텐데 아무리 얹어도 팔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해주는 이 점이 굉장히 섬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유리창이 많아졌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그래도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게,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스타렉스보다 진보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1인승의 시트 구성을 보시면 3323입니다. 기존 스타렉스의 시트 배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했던 거는 아무래도 스타렉스는 가운데에 접이식 의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헤드레스트, 그러니까 목받침대를 넣지 못했어요. 그리고 안전벨트도 3점식이 아니라 2점식이 들어갔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시트 구성 배열을 3323으로 함으로써 모든 시트에 다 3점씩 안전벨트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모든 시트에 목받침대가 있어서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스타렉스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좀 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리아의 안전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말라는 우리 이상엽 디자이너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가장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스타리아는 그래도 상용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스타리아 벤에도 모든 트림에다가 에이다스, 즉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차선 유지 보조, 이런 기술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다 깔아놨어요. 전 트림 다 기본입니다. 이 점은 매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전에 있어서 안전과 관련된 옵션만큼은 전 트림의 기본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도 이번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스타리아, 벤, 화물용 차에도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갔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2열의 창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많이 열립니다. 물론 수동 방식이라서 좀 더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왜 2열에 창문을 젖다구로 해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창문의 벨트 라인이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으면 어쨌든 아이들한테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벨트 라인이 이렇게 높은데 시트 포지션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막상 딱 앉으시면 창문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기심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함부로 창문을 내릴 수도 있겠고, 뭐 그러면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을 현대 측에서는 대비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열 같은 경우는 열리긴 열립니다. 정말 조금 열려요. 그래서 그냥 바람이 통과를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파주에 있는 고속도로에 들어왔는데요, 한번 100km 이상으로 쏴보면서 이 디젤의 가속력이 얼마인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시속 100 이상으로 주행을 했을 때 원래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 차선 변경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차체가 육중하다 보니까 약간의 롤이 생기는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은 굉장히 잘 억제를 한 것 같아요. 코너링도 괜찮습니다. 일단 전고 자체가 카니발보다 25cm나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공기 저항에 대해서는 좀 더 불리한 면이 있지만, 이 앞에 앞유리창과 본네트 라인 자체를 일직선으로 유지를 시키면서 공기 저항 개수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고속 안정성에서도 느껴지는 게, 확실히 바람을 타고 가면서 쭉 가주는 그런 직진성이 매우 올곧은 느낌이 납니다. 네, 확실히 시속 한 30에서 80 사이, 이 정도 구간에서의 가속감은 확실히 카니발보다 뛰어나다고 느껴지네요. 아니 뭐 실내에 대해서는 따로 말할 거는 없습니다. 스타리아 라운지의 풀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대시보드의 그 재질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재질은 아닙니다. 카니발과 비교를 하면 카니발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스타리아는 뭐 계기판 앞쪽에 수납 공간이 있고 내비게이션 뒤에도 수납 공간이 있으면서 좀 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그런 실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대시보드를 이런 재질로 쓴 이유가, 유리창이 이렇게 크면 자동차를 생산할 때 보통 UV 테스트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유리창이 이렇게 커버리면 UV 테스트에서 패브릭을 사용을 하면은 이게 통과를 할까?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열에 강한 내구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대시보드가 약간은 딱딱한 재질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대시보드의 재질이 약간은 저렴한 티가 나는 반면, 이 천장의 재질은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이런 도어 트림에 있는 이런 고무 재질이라든가 플라스틱 같은 재질 자체가 물론 스티치가 있긴 하지만 썩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나는 쉐보레 차량을 싫어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스타리아의 재질을 썩
카니발과 가격대가 비슷하지만 실내 재질에 있어서만큼은 카니발이 좀 더 우위에 있고 옵션에 있어서만큼은 스타리아가 좀 더 들어갔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판별을 해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 같네요. 어떤 차량을 구매를 하더라도 두 개의 성격 자체가 포지션을 겹치게 출시를 하진 않아서 나는 실용성 위주야, 나는 크기가 크고 좀 더 옵션이 풍부한 게 좋아 라고 하신다면 스타리아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좀 더 이쁜 디자인 그리고 이쁜 실내 뭐 인테리어 이런 마감 재질이 좀 더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니발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승차감에 있어서는 엄청 그렇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11인승을 많이 구매를 하실 것 같아요. 11인승은 가장 장점으로 꼽히는 게 차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시트가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 차박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앉아 보니까 머리가 닿아요. 머리가 닿는데 유리창, 선루프가 있는 부분은 5cm가 더 올라져 있거든요. 그 부분은 머리가 안 닿습니다. 그래서 차박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키가 180 정도 되는 남자분들은 앉는 게 약간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살짝 고개가 이렇게 갸우뚱해지는, 그리고 갑자기 도로에 이렇게 박스가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피하려고 이렇게 핸들을 빡 꺾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차가 즉각적인 움직임을 나타내 주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 아까 락투락을 재봤거든요. 핸들 끝에서 끝으로 돌리는데 얘가 한 3.3바퀴 정도 됩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는 3바퀴가 되거든요. 카니발이 락투락이 좀 더 적어요. 이 락투락이 적다는 의미는 뭐냐면 핸들에 민감도가 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싱 경기인 F1에서는 핸들을 보시면 앞에가 없어요. 왜냐면 조향각이 좁은 상태에서 코스를 막 이렇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락투락이 F1은 거의 1.5, 1.4 뭐 이 정도가 되고요. 최근에 나오는 그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도 앞부분에 핸들이 없죠. 그것도 한 1.7 정도가 나온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스포티하고 고속 성능을 자랑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락투락이 좀 적은 편이고, 이런 카니발과 스타리아처럼 벤 모델은 락투락이 좀 큰 편입니다. 보통 3을 넘어가는데 카니발보다는 이 핸들의 민감도가 뭐 그렇게 크진 않다? 뭐 엄청 큰 차이는 아니지만 뭐 일단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11인승이 풀플랫이 된다고 해도 약간은 조금 아쉬운 점이, 다찌의 그랜드 캐러반 같은 경우는 스토어 앤고라고 해서 시트 자체를 바닥에 숨길 수 있다거나, 뭐 도요타의 시에나 같은 경우도 시트를 뗄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원래 벤은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좀 다양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시트의 발전이 좀 더 더디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스타리아 같은 차량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제 질문이 나왔던 거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하이브리드랑 수소 전기차로는 개발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추후에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밑에 보시면 이게 완전히 모노코크 바디도 아니고 완전히 프레임 바디도 아니고 약간 그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탑재를 한다고 하면 중간중간 짜잘짜잘하게 탑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기 버스처럼 프레임 위에 배터리를 얹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해버리면 주행거리도 많이 짧아질 뿐더러 상품성 자체가 나빠진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순수하게 하이브리드 차량과 수소 전기 차량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플랫폼 자체는 EGMP를 사용한 전기차가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이 밑에 보시면 수소 탱크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효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노래를 들어봤어요.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오디오가 보스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대략 60만원 정도를 추가를 하면 보스 오디오 12개 스피커가 탑재가 되는데, 경쟁 모델인 카니발 같은 경우는 크렐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12개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크렐 오디오는 크렐 오디오만의 느낌이 있거든요. 보스 오디오는 약간 좀 더 중저음이 크렐보다는 좀 더 강조된 편이라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에 보스 오디오가 맞지 않을까. 반면 크렐 오디오는 약간 잔잔한 음악에 좀 더 어울리는 오디오인 것 같습니다. 오디오 자체는 뭐가 좋다 안 좋다 라기보다는 그냥 취향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니발사 뭐 스타리아사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스타리아. 왜냐면 전 디자인이나 뭐 실내 인테리어보다는 실용성
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타리아를 선택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차감 자체는 그렇게 차이나지 않아요.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가 약간은 좀 더 하드한 느낌이 있고 2열의 승차감 또한 MVH에서 N, 소음은 잘 잡았지만 진동은 그렇게 잘 잡지 못했다. 지금 디젤만 타봤을 때 진동 때문에 약간 불쾌감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가스차니까 진동은 좀 더 덜 하겠죠. 그랬을 때 2열에서의 승차감을 더 좋아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승차감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해서 판별을 할 건 아닌 것 같고, 단순히 실용성 목적이냐 아니면 디자인 목적이냐, 이거에 따라서 고객층이 많이 나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카가이의 이창희 기자였고요. 오늘은 스타리아 라운지를 시승을 해봤고, 다음 편에서는 아제라이드 우리 대표님 세 분이 나오셔서 디자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만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왜 이렇게 많아? 와, 그래도 수납 공간은 진짜 많다.